SD1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SD1 머리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사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여기 와서 시그마에서 카메라가 나온다는 사실 처음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시그마사도 카메라가 나오는구나라고 알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다행히 없으시네요. 그분이 계셨으면 PT가 더 길어질 뻔했는데, 시그마사는 갑자기 카메라를 뚝 하고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카메라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SD1 머리를 설명하기 전에 시그마사가 카메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간단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시그마사도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SA7, SA9이라는 필름 카메라가 있습니다. SLR 카메라가. 그리고 2002년에 DSLR, SD9이라는 DSLR을 처음 만들었죠. 요거를 이때가 대중화되기 전입니다. 요때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캐논 카메라에 10D라고 있었죠. 10D. 그 시점입니다. 근데 10D보다도 먼저 나온 바입니다. 그만큼 시그마사에서는 이 카메라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SD9, SD10, SD14, 15, DP 시리즈 6대 이렇게 카메라를 꾸준한 기간 동안 계속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센서는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 실리콘밸리사에 있는 포비온 센서를 갖다 쓰죠. 그러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포비온사를 인수를 합니다. SD15까지는 따로따로 놀았어요. 센서랑 바디랑. 그렇다 보면은 출시 시기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궁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점을 통해서 2002년을 시점을 통해서 인수하고 지금 화면에 멋있게 등장하는 SD1 시리즈, SD1 머리를 만들게 되죠. 이게 사진 쪽은 이 카메라 시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에서 카메라 바디, 렌즈, 센서를 모두 개발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삼성, 캐논, 시그마. 이 3가지가 합쳐서 나온 첫 번째 시그마 카메라 시발점이 되는 게 SD1 머리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시그마 센서 하면은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포비온 센서죠. 근데 여기에 약간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유저들도 반발하고 기존에 있는 작가들도 반발을 합니다. 왜? 시그마 SD1 이 머리에 장착된 센서는 실 화소수는 1500만 화소가 맞습니다. 근데 시그마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들은 4600만 화소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적인 픽셀 수는 4600만 화소가 맞습니다. 근데 체감하는 필드에서는 6000만 화소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죠. 왜 뻥튀기한 걸 가지고 1500만인데 6000만이라고 왜 속이면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타사 바디를 제가 하나 언급을 해보죠. 최근에 출시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D800이라는 기종이 있죠. 3600만 화소라고 광고를 합니다. 3600만 화소일까요? 실 받아들인 정보는 800만 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센서 구조에 대해서 뒤로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800만 화소의 정보를 가지고 바디 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2배로.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 해서 면적이 4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600만 화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비온 센서는
자, 여기 보시는 세층, 저 픽셀 수로 4600만 화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저 픽셀이 3개가 겹쳐서 하나로 떨어지는 게 1500만 화소입니다. 근데 1500만 화소 인터폴레이션 안 한 리얼 컬러입니다. 세상에 있는 색을 그대로 받아 찍은 겁니다. 하지만 기존 센서들, 일반 베이어 센서들, 그 센서들은 하나의 정보를 받아서 4개로 뻥튀기를 합니다. 그 인터폴레이션, 각사마다 그 인터폴레이션 할 때 보관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각사마다 그 보관법의 차이는 있는데, 원래 받아들이는 정보는 그 실화성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물리적으로 따져도 포비온 센서를 지금 능가하는 화소수의 DSLR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 뭐 인터폴레이션 뭐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포비온 센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아까 야마키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포비온 센서고 하나는 타사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저 상단에 보시면 그 상단 꼭지 사각형 보시면은 달라 보이십니까? 같아 보이십니까? 사람 눈으로 인지하기는 같아 보입니다. 선해도든 뭐 어떤 컨트라스트든. 근데 이거를 확대하면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포비온 센서들은 픽셀 하나하나가 각각의 색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근데 포비온 센서를 제외한 다른 센서들은 나름 부드럽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정보를 하나를 가지고 그 근접색 4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색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선해도를 뭉개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 픽셀 저렇게 다른 게 왜 좋냐? 제가 포비온 센서를 쓴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저도 쓰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초창기 카메라를 샀다가 3개월 정도를 썼다가 무슨 이런 카메라가 하나 있어 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사진 결과를 보고 다시 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얼추 여기까지 아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 작가,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권하면 다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가장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들이 있죠. 국내외 해외 리뷰 사이트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뭐 DP 리뷰를 포함해서 전 세계 리뷰 사이트, 국내 리뷰 사이트에서 포비온 센서 시그마 카메라를 제대로 리뷰한 사이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거 여담인데 3일 전인가 스페인의 무슨 리뷰 사이트에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SD1과 라이카 S2와 니콘 D800과 하셀 H4D 인화를 해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샘플에서 어떤 게 제일 낫고 어떤 게 못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SD1이 제일 못해 보였습니다. 화소수도 1500만 화소로 해놨었고, 나중에 보여드릴 그 원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이 포비온 센서라는 거는 사진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웃풋되는 그 원 소스는 50%의 성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용 프로그램 SPP라는 걸 거치면은 80%로 늘어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거치면 10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연구해야 되거든요.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밖에 크게 인화해 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그게 SD1 머리의 80%의 성능으로 인화를 한 겁니다. 아직 20% 더 증가할 게 남았고, 저 사이즈에서 2배 이상 인화를 해도 개조나 선해도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게 문제죠. 제가 픽셀 얘기하다가 잠시 빠졌는데 픽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얼 컬러, 다이렉트 리얼 컬러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시그마사에서는. 근데 왜 리얼 컬러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포비언 센서 때문에 15년 전에 잠깐 배웠던 색채학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색채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보이더군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을 이루는 색은 두 가지 색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색광과 단색광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루는 물체, 보이는 물체, 여기 보이는 모든 물체들은 거의 99% 다색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현미경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뭉쳐서 한 가지 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 픽셀, 아날로그로 하면 도트의 색감을 제대로 찍는 거는 저 포비언 센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비언 센서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십니다. 포비언 센서 써보신 분들이 질감이 좋다. 뭔가 픽셀이 꽉 차있는 찐득한 색의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비언 센서,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도표 같은 건데, 포비언 센서, 멀리서 보거나, 색채학적으로 얘기하면 멀리서 보거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가지 색은 사람 눈에는 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비언 센서는 저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 물체에 있는 색 정보를 하나하나 다. 하지만 일반 센서들은 여기 있는 걸 하나를 유추해내서 그걸로 나머지 걸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실절과 다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질감이나 찐득한 느낌을 못 받겠죠.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자, 나중에 제가 SPP를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바디 성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거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대비 바디 향상이 큽니다. 역시 바디 향상 중에서도 결국엔 포비언 센서가 1.7크랍에서 1.5크랍으로 늘어났고 그 면적에 비해 해상력이 3배가 커졌습니다. 저는 한 800만화소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1500만화소로 나온 걸 보고 시그마사가 포비언을 참 잘 인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사의 프로그레시브 바디답게 방진방적 바디의 견고함을 갖고 있고, 제가 기존에 쓰면서 제일 걱정했던 그 처리 속도, 용량이 되게 큽니다. 용량이 크다는 건 데이터량이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해상력이 3배가 증가했음에도 기존 대비 비슷하거나 더 빠른 듀얼 이미지 프로세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디가 향상된 이전 바디 대비입니다. 듀얼 다이아를 채용했다든가 기존 대비 5개 AF 포인트가 11개의 트윈 크로스로 늘어나고, 그리고 안정된 그립감. 이 안정된 그립감은 보통은 이제 카메라 런칭할 때 얘기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카메라를 잡아보셨는지 안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는 바디를 잡았을 때 그립감은 거의 100점 넘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더군요. 자,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SD15까지는 포비언사와 시그마사가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포비언사와 시그마사가 합쳐져서 카메라, 렌즈, 센서가 합쳐져서 나온 첫 바디가, 시그마사의 첫 바디가 SD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 이미지를 잠깐 제가 보기 전에 그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SPP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밖에 있는 그 샘플 사진입니다.
각사가 아니고 각 사이트, 리뷰 사이트들에서 하는 소스들이 이 소스입니다. X3F라는 원본 데이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되게 미련한 짓입니다. 그 리뷰 사이트를 보면 제가 참 답답한데 왜 바디를 쓰고 그 바디에 최적의 성능이 나올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최저의 성능을 나오는 그 샘플로 비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베이어 센서들은 바디에서 80% 이상의 성능을 내는 퀄리티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비언을 채용한 시거 바디들은 50%, 하지만 가장 정확한 데이터, 사진가들한테 가장 정확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PP라는 이 전용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소스라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이 설정치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대꾸가 없으시면 제가 졸립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뭐 한 20초 걸렸나요? 10초? SPP라는 프로그램은 포비언 센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타 프로그램을 다뤄본 것 중에 가장 쉽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합니다. 자, 뭘 움직이실 때는 몰랐는데 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밖에 인화를 한 그 사진이 요걸 그냥 그대로 인화를 한 겁니다. JPEG으로 그냥 아웃풋을 해서 비교를 할 때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얘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본입니다. 얘네 의미에서.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원 재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게 쉽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각사에서 카메라들이 나오면은 그 사진 편집 프로그램 많이 쓰는 것들 있죠.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거기서 각사의 로우 파일들을 컨버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사에서 나왔을 때 유저들이 어도비사에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카메라도 지원해달라고. 근데 그 대단한 어도비사도 포비언 센서를 그걸로 하면은 픽셀 구조가 무너집니다. 용량도 줄어들고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그만큼 유니크하고 독특한 센서가 포비언 센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비언 센서로 찍은 샘플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요 부분의 텍스트를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텍스트가 뭐가 적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텍스트 읽히나요? 영어를 안 읽힙니까? 예. 이게 6천만 원짜리 유력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 요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 사진에. 그런데도 텍스트가 다 보이죠? 그만큼 포비언 센서는 다른 기타 센서들에 비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진을 몇 장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그냥 사진을 보면서 원래 이 사진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프로젝트로는. 포비언 센서는 인화를 해야 드러나는데 그리고 지금은 프로젝트를 제가 아까 하면서도 되게 좀 답답했는데 푸른색이 가장 도드라지게 CPL 필터가 없어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그것도 센서의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색깔 중에
B판이 블루 색깔이 제일 위에 있어서 블루에 좀 강하죠. 대신에 레드판이 밑에 있어서 레드가 좀 약하긴 한데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진 중에 오히려 지금 보이는 요 밖에 있는 샘플들 사진 요 사이즈가 한 이 사이즈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모니터로 보면은 덜 선명해 보이죠? 인화를 하면 더 선명해지는 게 포비온 센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샘플 중에 확대선을 보여드리죠. 네, 볼리비아인데 뭐 이 사진 보고 저 뒤에 어떤 분이 여기서 저기 먼지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참 답답합니다. 네, 먼지 있습니다. 지우면 됩니다. 자, 요거는 1500만화소 사이즈로 제가 그냥 임포팅을 한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무슨 렌즈로 찍었을 것 같습니까? 거의 뭐 매크로 수준 아닙니까? 이게 시그마사에서 나오는 카메라 1020이라는 초광각 렌즈로 찍은 겁니다. 초광각에서 이런 선회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센서는 세상에 포비온 센서밖에 없습니다. 포비온 센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렌즈들을 거의 매크로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좀 되면 포비온 센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제가 한 2박 3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여기서 이분들을 밤새 잡고 있을 수도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인화한 사이즈에 2배 사이즈로 인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인화를 제대로 해도. 근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걸 해봐야 믿어서 나중에 뭐 세계나 시그마사에서 뭐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 이상으로 인화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뭐 그냥 제가 원래 사진 강의할 때나 PT 할 때 여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초반에 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그마 카메라를 써서 시그마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극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사의 모든 브랜드의 카메라를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 하나도 소홀히 다루는 거 없습니다.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기 포비온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적의 결과치로 나왔을 때 포비온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감히 다 넣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각사, 캐논이나 니콘 쪽, 다른 소니 쪽 그 담당자가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뭐 할 얘기는 더 많지만 다들 배고프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가볍게 S기어 메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